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오늘 종가 마이너스 1.6%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약세가 3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다소 좀 우려 걱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75,000원 가격이 뚜렷하게 이탈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매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매도 신호가 오늘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역시나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 의견 드렸었던 부분들, 실제로 오늘은 보유 의견을 최종적으로 드렸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늦게 종가까지 확인하고 올려드린 이유는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HLB가 화살표 매매 신호에서 매도에 대한 그 기준이, 그러니까 조건부 화살표 매도 신호가요 73,900원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9시 24분에 여기 브리핑 내용 올려드릴 때부터 여기 올려드렸죠. 73,900원부터 조건부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막판까지 워낙에 뭐 큰 폭의 등락은 아니지만 미세하게나마 아래 위로 흔드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버텼었기 때문에 혹여나 화살표 매도 여기 신호가 반전되는지, 아니면 아래로 더 많이 밀려 내려와서 12평마저도 또 깨지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영상을 오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까지 결정을 보유로 의견을 드렸는지, 오늘 그 부분들을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양호했거든요. 그쵸? 양호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면 삼바가 5% 가까이 급등했죠. 그쵸? 오늘 시가총액 상위 주식, 특히 삼바하고 셀트리온이 5%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뭐 일부 종목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우리 HLB만 놓고 봤을 때, 또 알테오젠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이었다. 예.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나마도 좀 괜찮았다. 뭐 리가캠이라든가, 뭐 또는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다소 좀 괜찮았습니다. 뭐 크게 급등은 아니지만 대체 셀트리온 제약은 급등했어요. 셀트리온 자체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대체로. 그런데 양원 흐름들,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HLB가 소폭 마이너스 1.6% 하락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 알테오젠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척 했죠. 오늘 시가가 또 갭이 떴고요. 중요한 것은 요것은 이제 알테오젠 영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 예정인데,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형태로 오늘 음봉 캔들이긴 합니다만, 그나마로도 알테오젠도 뭐 최악의 스토리는 아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HLB를 오늘 요렇게 75,000원이 무너져서 내려가고 있지만, 급하게 일단은 매도로 투자자님들에게 비중 조절을 의견은 오늘은 일단은 좀 참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참은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오늘 좋았죠. 제약바이오가 좋은 데는 이유는 이제 투자자님들 이제 뭐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누가 안 좋았습니까? 오늘 어디가 안 좋았죠? 네, 여기 하락률 상위 보면 어디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K-팝 요거, 그러니까 음원 엔터 쪽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거고요. 그쵸? 네. 어디가 그 외에 많이 밀렸죠? 바로 반도체죠. 요 두 번째 바로 랭크돼 있죠?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상승으로 만들어내는 쪽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이 오늘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주들이 정상적으로 좀 잘 작동을 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네, 긍정적으로 나타났었죠.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번에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죠. 속도를 좀 높이면서 에코프로 BM을 저쪽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겠다라고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비중이 3%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 4%에서 5% 정도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죠. 요 휴젤까지 좀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휴젤까지 포함시키면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에코프로 BM을 빼버리면 5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에코프로를 제외하고요, 4종목이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4종목이 다 제약바이오예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 물론 이제 반대로 에코프로가 반대로 제약바이오가 정체할 때는 에코프로가 또 올라가고, 또 에코프로가 많이 빠질 때는 또 제약바이오가 반등하고, 이러면서 서로 방어적인 흐름들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강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서 또 알테오젠과 HLB가 다소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오늘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요, 네, 역시나 강보합 수준이죠. 네, 지금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막 추세가 아래로 꺾여 내려가면서 막 무너질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 놨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반등으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놨나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투자자분들. 올라올 것처럼 만들어 놨죠? 이걸 내려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니까 지금은 올라갈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맞죠. 그쵸?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안 좋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쵸?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두렵다, 겁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건 어때요?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힘이 세지가 않은 거지.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같이 치고 나오지 못하니까. 오늘 2차 전지 쪽 우리 에코프로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나 HLB도 2, 3% 이상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 이렇게 날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오늘 종일 안 나왔어요. 그쵸? 우리가 기다렸었던 흐름들이 바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봤었던 거는 바로 뭐냐면요, 아시아 시장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0.5% 올라왔잖아요. 토픽스, 일본의 코스닥, 우리나 한국의 코스닥 같은 개념이잖아요. 0.8%. 그쵸? 다만 이제 중국이 좀 정체를 했죠. 어제 대비해서 중국이 좀 정체를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증시가 보합권 마감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일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뒤따르는 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S&P 500 선물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역시나 흐름이 아주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우리 HLB를 털고 도망가고 요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HLB를 오늘 최종 보유하는 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오늘 HLB를 비중을 조절하거나 막 털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장중에도 불이 나게
또 코멘트를 드리면서 매도 의견을 나갔겠지만 오늘 끝까지 제가 보면서 요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투자자님들에게 이렇게 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도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은 순환매 차원에서 HLB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측면.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내일 또는 다음 주로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지 아니면 IT 반도체 쪽에서 올라올 때 제약바이오가 떨어질 때 반대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거기에서 HLB가 반대로 그러면 올라올지.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HLB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정체할 때 그러면 HLB가 올라오는지 요걸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실란가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코덱스 헬스케어 그쵸? 우리 삼바, 뭐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HLB 다 시총 비중이 높은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동안에 빠졌다 그랬죠. 그런데 요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HLB는요. HLB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자, 이해되시죠? HLB는요. 먼저 급하게 내려왔다가 한바탕 위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적으로 지금 움직인다. 그래서 HLB가 혹시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그러면 제약바이오 우리가 지금 오늘같이 강세를 보였었던 뭐 예를 들어서 삼바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들 종목들이 그럼 조금 쉬어갈 때 HLB가 강하게 치고 나올지 우리가 같이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네, 요건 이제 바로 뭐라 그러죠? 업종 내에서 순환매. 네, 큰 틀에서는요. 큰 틀에서 우리 시장으로서 놓고 보면 순환매가 오늘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로 들어간 거죠. 반도체에서 빠진 물량이 요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HLB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구독자의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투자 여러분들이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불구하고 우리 혹여 나있을 불확실성이 더 커지거나 뭐 미국 증시가 뭐 크게 급락하거나 변수는 분명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지금을 좀 드릴게요. 바로 미국 시장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어제 아래로 언더로 이렇게 음봉 캔들이 길어졌습니다만 뒤늦게 반등이 나왔죠. 네,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명선 22평을 살려놨어요. 어찌됐든 살려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럼 한국 증시에는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얘가 이제 떨어질까봐 우리가 겁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제 삼성전자를 비중 절반 매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제가 관망으로 매수 타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의견 안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거 더 내려가 버리면 이거 어디서 끌어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 쪽 가지고 끌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명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반도체만 내려갈까? 네.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필히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무너지게 되면 단기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이격도가 좁아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격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위로 다시 급등해도 되고 아래로 급락해도 되는 차트가 돼 있어요. 지금 아래 위로 언제든지 흔들어도 되는 차트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변수에 대비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그러면 우리 IT 반도체가 하락하는데 오늘처럼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방어를 안 해준다,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기준이 명확해지죠. HLB가 혼자 나홀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HLB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거래 안 나오면서 이렇게 약세, 소폭 약세 정도 흐름이 아니라 아래로 크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래 터지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HLB는 오늘 매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 업종별로 봐드렸고 또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봐드렸으니까 요 조건들을 잘 판단해서 이르면 내일 또는 뭐 다음 주로 갔을 때 우리 HLB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상당히 HLB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